안녕하세요. 예,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뭐 가족 여행도 다녀왔었고, 대동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부동산 임장의 여왕 그 책 읽고 실제로 임장도 좀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안 나고 지금도 목소리가 좀 안 나와요. 지금 또 감기가 또 걸려갖고 추운 날 임장 다니다 보니까 또 감기가 걸려 몸살이 와가지고 죽겠네요. 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이에요. 그동안에는 뭐 소위 재테크와 관련된 책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자기경영 노트는 제가 대동남이라는 코너를 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싶었던 책이긴 해요.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의 필독서이기도 했고, 뭔가 약간 회사에서 이제 뭐 팀장, 뭐 경영자, 회사원, 뭐 팀원으로서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내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어서 저는 정말 좀 강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약간 회사의 성장보다는 회사를 나오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내가 경영자까지 끝장을 보겠다. 내가 회사에서 성장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꼭 이 책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피터 드러커가.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인데 이미 오스트리아 출신에 이미 작고하셨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대요. 20세기에. 아마 컨설턴트도 하시고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아마 상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그리고 책에 항상 제가 책을 볼 때 목차를 중요시하죠. 1장부터 8장으로 나눠져 있고 목표 달성 능력, 자신의 시간을 관리, 공헌할 목표, 강점, 의사결정, 목표를 달성하는 세계적 방법. 그 각 챕터별로 이 제목만 봐도 솔직히 거의 핵심이 요약이 잘 돼 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책을 정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막 이게 막 난잡하게 돼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제목 자체만 소제목만 보셔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절판됐어요. 절판됐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된 버전 새롭게 나온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잖아 어떠한 친분도 없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어, 예 목표 달성 능력의 습득 방법 정 바쁘신 분은 이 1장만 보세요. 특히 1장이 말하고자 하는 걸 다 얘기하고 이제 이 습득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세부적으로. 크게 하나를 얘기하고 여기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꺼내가지고 A에 대해서 이 방법도 세부적으로 B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C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조금 힘이 빠져요. 네, 조금 힘이 빠져요. 처음에 딱 강력하게 딱 쳐주시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뭐라 그럴까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럴까 그래서 조금 힘이 빠지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이렇게 생기셨고 음. 제 업무가 전략기획 임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와닿는 부분도 있긴 했어요. 이분 얘기가. 그래서 요번에 읽으면서 다시 읽고 이 책이 저에게는 약간 좋은 책이기도 한데 이 표지만 봐도 약간 그 트라우마 같은 느낌이 좀 오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첫 회사와 굉장히 좀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 첫 회사 다닐 때 회장님이 되게 강조를 하셨던 그런 책이고 제가 세 번째 회사 지금은 네 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세 번째 회사 다닐 때
경력사원으로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원래 경력사원 면접에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경력사원. 업무와 관련된 거, 이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런 거, 근데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뭔지. 근데 저는 이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면접 보시는 분이 놀라시는 느낌이었어요. 이 책 때문에 놀라신 건지, 아니면 이런 질문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 거에 놀라신 건지. 근데 이제 이 면접 보셨던 분이 이제 전략기획 실장님이셨죠. 제 바로 이제 상급자. 그래서 이분 보고를 하러 몇 번 들어갔어요. 그분 방이 따로 있었는데, 보고서 이제 막 보고서를 엄청 많이 보세요. 예, 엄청 많이 보는데, 아침에 이제 그분 하시기 전에 이제 보고서 넣고 있는데, 그분 책장에 이렇게 서고가 이렇게 책장이 있는데, 살짝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책이 꽂혀 있는 게 보였어요. 이 책이 시커멓거든요. 이 책이 좀 시커매요. 이게 딱 보였어요. 아, 이분도 그 책을 보셨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 책을 봐서 뽑아주신 건지, 아마 이미 경력자 면접 볼 때, 임원 면접 볼 때, 웬만하면 붙거든요. 파이널 간 거니까. 2명, 3명 올라가는데, 여기서 거의, 물론 떨어지기도 하는데, 예. 그런 게 있긴 해요. 예. 약간 좀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이 책은 뭔가 제 인생에서 많이 엮여 있는, 지금 이 책을 보면 또 감회도 새로워요. 제가 이 책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읽으면서 좀 뉘우친 것도 있어요. 예,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한창 열심히 읽을 땐 저의 뭔가, 정신적인 멘토와 같은 책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책과는 좀 약간 다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다양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좀 잡설이 길었네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아까 얘기했죠. 챕터 1인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목표 달성 능력, 이게 무엇이고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 책의 가장 큰 주제라는 거죠. 약간 지식근로자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지식근로자. 왜냐면 현재는 지식근로자의 시대다. 옛날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던 산업혁명 이 아니라 조직이 거대해지고 그런 조직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생각나다 보니까 지식근로자의 시대가 왔다. 지식근로자가 뭔지를 일단 말씀을 주시고, 그럼 지식근로자는 약간 공장에서 육체근로자와 뭐가 차이냐? 이거는 특정 어떤 계급을 뭔가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분. 육체근로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산성. 그날 공장에서 우리가 뭐 10개를 찍어낸다. 이게 생산성 측정이 가능했다는 거죠. 기계가 지금 몇 개를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식근로자는 이 성과물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잘하는지. 그걸 측정하기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량 측정하듯이 생산량을 알 수 있던 그런 방법으로는 지식근로자의 이 생산성을 측정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근로자는 이 목표 달성 능력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걸로 판단하고, 육체 노동자의 생산성은 생산량과 효율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목표 달성 능력은 뭐냐? 이게 바로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고, 아마 어쩌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뭐 팀장님들, 팀원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분이 이제 정립을 하신 거죠. 실행력. 특히 저는 이 경영자, 이제 제가 회사를 4군데 다니면서 이제 저도 경력이 10년, 15년 정도 됐는데,
유능한 경영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영자인데 관리만 한다. 물론 관리형 경영자도 있어요. 수익을 개선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지주에서 이렇게 관리형 경영자를 내리시기도 하는데, 한 회사를 이끌고 조직을 이끄는 분이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속 성장 가능하게 이 조직을 키우려면 실행을 하지 않는 경영자는 저는 좀 경영자로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량이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그렇죠. 이 실행력이라는 건 재능, 지능, 명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인본 그게 아니고 습관, 노력,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지금은 지식 근로자의 시대다. 그들은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건 뭐냐? 실행력인데, 이거는 재능, 지식, 명석, 이게 아니고, 꾸준한 노력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나 목표 달성 능력을 함양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체계적 절차로 표현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식 근로자는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 창출해야 하는 결과값 베이스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이게 결국엔 조직이 생각하는 결과값에 어떻게 영향되는지를 항상 염두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조직이 추구하는 결과값에 매핑이 되는 건지 이걸 항상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많아요. 강점. 약점을 보완한다기보다 강점을 활용해서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이걸 이 앞에 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거 뭐예요? 우선순위 하고 그 우선순위가 나왔으면 집중, 포커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 능력은 이 네 가지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어떻게? 노력하고 반복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하는 것이 목표 달성 능력이고, 이게 근로자의 과업이다. 이게 그냥 주제예요. 이 책에. 이게. 우리가 많은 회사원들이 결국 지식 근로자고, 어? 그들이 목표 달성을 하려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왜? 시간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커지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기거든요. 비부가라고 하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일이 생기는 것들. 그런 거에 이렇게 집중하면은 실제 중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걸 가려내야 되고, 그 어떻게 본인이 잘하는 강점 영역을 발휘를 해서 워낙 일이 많아요. A, B, C, D. 그 중에서 빨리 해야 될 거, 긴급도와 중요도가 높은 거 위주로 선별을 해서 그걸 빨리 쳐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시간 관리 얘기를 했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 어떻게 잘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신의 가용한 시간을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24시간인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24시간이 주어지죠. 잠 7시간, 뭐 6시간 잔다. 밥 3시간 먹는다. 커피 마시는 시간, 담배 피는 시간, 친구랑 잡담하는 시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면 이게 더 늘겠죠.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내가 얼마는 순도 높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맨날 아침만 되면 사람들하고 옥상 가서 담배 펴. 물론 업무 얘기도 해요. 물론 알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그 상급자랑 해서 같이 업무 얘기 하시는 것도 알고 그게 다 하나의 업무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불필요한 와서 웹쇼핑하고 막 스포츠 기사 보고
저 맨날 그러거든요. 메이저리그 살짝 뭐 오타니가 계약을 했네 뭐네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십시일반 모으면 또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타인에게 권한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팀장이나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걸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A라는 업무를 내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나에 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걸 권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는 시간에 저는 그만큼 시간이 버니까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연의 업무에, 본인이 집중해야 되는 업무에. 제가 이거 어디서 느꼈냐면, 팀장님들 중에 보고서 예를 들어 이렇게 줘요. A, B, C, D. 이렇게 보고서를 받는데, 뭐, 이게 팀원한테 주죠. 팀원 A한테. 너 이거 해. B, C, D. 이제 나중에 어제까지 해서 오늘 퇴근 전까지 줘. 이제 취합하는 거죠. 쭉 맞춰 써머리 해가지고 본인은 이거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 보고서 스토리 흐름이랑 이런 걸 좌우 앞뒤 보고 부족한 거 이제 또 추가로 올려주시는데 이거를 팀장이 직접 만드는 팀장님도 가끔 계세요. 왜 팀원들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니, 팀원들의 실력이 안 되거나.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가요. 예. 보고서를 잘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팀장으로 앉혔더니 본인이 보고서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팀장의 직무는 위에서 오는 오더랑 팀원들한테 이 업무 배분이 중요하거든요.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을 잘해. 그럼 데이터 정리를 시키고, 얘는 의사소통이 능해. 그럼 여러 가지 협업 업무를 시키고, 얘는 PPT를 잘해. 그럼 이렇게 물고 오는 걸 전체적으로 조율을 시키고, 응? 얘는 뭐 시장 조사를 잘해. 그럼 마켓 리서치라든지 경쟁사 그걸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한 걸 가지고서 어레인지 시키고 그 팀장님은 경영자가 주신 오더 이 보고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경영자가 원하는 최고 경영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보고서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보고서의 스토리가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본인이 이 보고서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권한 이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팀장이 아니고 본인이 팀원일 경우에도 이 업무는 B 매니저님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팀장님한테 어떤 오더를 받았어요. 그럼 B 매니저한테 살짝 요청을 주세요. 저 이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좀 요청드립니다. 대신에 이렇게 참조 걸어야겠죠. 해당 업무는 뭐 팀장님이 뭐 오더로 이렇게 그래야 움직이니까 아니면 팀장님한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팀장님, 요 업무는 이 매니저가 조금 그 전에 보니까 이거 잘하는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팀장님이 A한테 시킨 건데 이거를 저 안 할래요, B 시켜요 이렇게 하는 이런 뉘앙스로 보이면 안 돼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 그렇지. B가 그때 이거 잘했지? 그래. 이건 내가 B 시킬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팀장님이 A, B, C, D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B를 B 매니저한테 시켜주세요. B가 잘하니까 나머지 건요.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해가야 돼요. 이건 하나의 요령이에요. 왜? B라는 업무를 덜어주셨잖아요. 팀장님이. B한테 줬잖아요. 다른 매니저한테 줬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있어서는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안 받아들이시는 팀장님도 가끔 있어요. 예. 팀장님의 역량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요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할 수 있다. 왜 혼자 먹고 죽으면 돼요. A라는 업무가 와서 나 혼자 끝나겠다. 그러면 내가 납기 그냥 맞추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 간의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협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필요하긴 해요. 이게 그만큼 시간을 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스킬이고 이거 조직의 결과가 없죠. 지금 내가 하는 업무가 열심히 막 하루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가용한 시간에 3분의 1을 투입을 해요.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거죠. 이게 조직의 어떤 기대값,
조직의 KPI랑 매핑이 안 되는 업무예요. 그러면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성과도 안 나요. 이거는 그걸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일상적으로 하는 관리 업무, 이거는 솔직히 성과가 안 나는 업무거든요. 근데 이거에 본인 시간의 3분의 1을 여기다 쓰고 있다. 30%를 쓰고 있다. 이거는 성과가 안 나는 거죠. 그거는 위에 분들도 다 알아요. 팀장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막 뭔가 열심히는 해. 근데 조직의 성과에는 기여를 못한 거야. 그럼 성과가 평가가 좋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본인도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아, 나 하루에 뭐 3, 4시간은 이거 했는데 왜 나 이렇지? 근데 어느 매니저는 별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얘는 성과가 잘 나. 이게 바로 결과값, 업적. 이걸 염두하셔야 돼요. 성과가 날 것 같은 업무에 달려드셔야 돼요. 보여요, 이게. 성과가 날 것 같은 업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딱 하나예요. 이게 항상 이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거 해, 이거 어떻지? 뭐 고객 늘려, MSA 늘려, 이번에 무슨 서비스 런칭하지? 이거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거에 같이 껴들어가야 돼요. 이거에 같이 조인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들어가면은 피곤하죠.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갖는데 계속 주 단위로 보고를 한다든지, 어쩌면 이거 하다가 팀장님이 이건 네가 발표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발표 잘하면 이제 눈에 띄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과가 나기 때문에 이거라는 거죠. 이거. 예. 그리고 연속적인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덩어리 시간을 만드는. 내가 업무 시간에 회사 출근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 중요도는 난데 해야만 하는 일들은 빨리 끝내세요.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업무가 있고, 이게 재량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무슨 미팅이 하나 있어. 매주 주간 회의가 있어. 아니면 주간 회의 말고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루틴한 업무가. 그럼 이걸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재량과 재량을 붙여서 덩어리 시간을 만드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업무를 쭉 하려면 업무 효율이라는 게 처음에 예열이 되고 쭉 가다가 이렇게 피크 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업무 효율이 이렇게 있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효율. 근데 이게 효율이 올라오기 전에 끊기고, 효율이 올라오기에 끊기면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효율이 올라오고, 이게 피크 치거든요. 이제 사람이 뇌가 돌아가고, 그러려면 이게 못해도 짧아도 2-3시간을 3시간 잡아놔야 돼요. 덩어리 시간을. 내가 보고서를 하나 뺀다. 아니, 집중실 이런데 요즘에는 이런 거 많죠. 집중실 들어가기. 예. 들어가서 한 3시간 짱 박혀서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알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메신저도 잠깐 꺼놓으세요. 예. 뭐 카톡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찾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화 와요. 전화 보시면 돼요. 예, 그 정도는 스파성으로 오는 거는 좀 끊으셔도 돼요. 그래서 덩어리 시간, 이게 양질의 시간,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질. 이게 시간의 양이 마련이 돼야 보고서의 질이 이 생산성이 올라가요. 절대적인 시간을 좀 일단 만드셔야 돼요. 이게 시간 관리의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공헌, 영어로 하면 뭐 디보션이죠. 디보션. 이 공헌이라는 게 내가 시간을 투입을 했죠. A라는 업무에 투입하고 B라는 업무에 투입을 하는데, 공헌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얘가 성과가 나야 돼요. 이걸 공헌했다고 하는 거예요. A라는 업무에 시간 투입했는데 성과가 안 났어요. 얘가. 이건 공헌한 게 아니에요. 조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헌했다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얘가 조직의 결과값에 여러분들이 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됐을 때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야근 20시간 했어. 이건 공헌 아닌 거예요. 고객 확보 100명. 이게 결과값인 거죠. 이 고객 확보 100명 하는 거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보면 공헌이 맞아요. 근데 그냥 야간 20시간 했다. 이건 조직에 공헌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 이거 조직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위 제가 이런 표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옛날 이 책을 추천해 준 회사가 꼭 하는 그 상급자들이 꼭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좀 지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아닌데, 밥값. 너 밥값 했어? 이 얘기. 아, 너 밥값 했어? 네가 받는 월급값 밥값 했어? 이게 뭐야? 공헌했어? 공헌했어 뭐야? 조직의 결과값 이게 그런 표현 또 시계바늘 움직였어? 이 표정. 실제적으로 네가 회사에 매출을 키웠냐? 실제적으로 뭐 고객 가치를 창출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밥값 했어요가. 단순히 야근 20시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꼭 그렇게 물었어요. 선배나 뭐 이렇게 상급자분들이 밥값 해야지 맨날 어 밤새야지 밥값 하려면 밤새야지 아 진짜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직의 목표랑 팀의 목표랑 개인의 목표가 이게 설계가 잘 돼야 돼요. 이게 뭐죠? 이게 뭐 업무 설계예요. 제가 중요한 말씀 지금 하나 드릴게요. 이 업무 설계, 직무 설계는요, 해당 조직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조직이. 이렇게. 이게 촘촘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랑 조직의 목표가 일치화돼서 내가 이거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게.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직 중에 이걸 안 해놓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이걸 어려워갖고 어떻게? 팀원의 주도성만 강조해요. 이거 필요한 거 맞아요. 주도성. 어떤 직원의 신입사원이나 직원의 주도성을 되게 강조해요. 주도적으로 일해야지, 사장처럼 일해야지 이런 말을 해요. 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지 이걸 강조해요. 근데 이런 조직은요 좋은 조직 아니에요. 왜? 지들이 이 조직이 해야 되는 업무 설계를 안 해놓고서는 그 직원한테 주도성을 강조해요. 사장처럼 일하라고, 일을 찾아라. 아니, 그 연차와 그 연배에서 일이 찾기가 힘든데, 이걸 강요하는 조직은요, 잘못된 조직이에요. 왜? 조직의 리더나 조직의 경영자가 해야 돼. 이 과업 정리를 해야 되는 걸 안 해놓고 얘한테만 올려놓는 거예요. 네가 일 찾아서 해. 일 찾아서 해. 그게가 막 의견 내.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 편하죠. 위에서는. 알아서 막 지가 막 일 물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 너 그 일 해? 그럼 네가 그것도 맡아서 해봐. 얼마나 편해요. 이 개인이 사장처럼 일하는데. 근데 월급은 사장처럼 안 주죠. 그래 놓고 사장처럼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물론 직원이 일에 대해 적극성을 띠는 건 필요해요. 근데 이 적극성을 넘어서서 업무 설계를 안 해놓고 조직이 응? 얘가 사장처럼 막 HR 일도 하고 막 기획 일도 하고 막 영업 일도 하고 막 다 하라고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건 이건 잘못된 조직이에요. 이 직원한테 너무 멀티를 요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직원의 들고 깊게 뎁스 있게 파악하는 영역이 있으면서 다른 뎁스 있는 영역들과 조인하는 건 필요한데 이 직무 설계는 해놔야죠 조직이. 이거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 해놓는 회사들이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개인의 주도성만 강조하죠. 사장처럼 일해라. 사장처럼 월급 안 주면서 진짜 그래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잘 돼 있는 조직은 이게 있어요. 업무 설계가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해서 큰 시계 안에서 이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업무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이게 담당자들이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하다가 이게 연계되는 업무가 필요하잖아요. 누구한테 해야지? 담당자가 있어요. 얘랑 코어하면 돼요. 근데 이거 하는데 없어. 없어. 이게 없어. 이거 하는 사람 없어. 그럼 위에 분들 뭐라고 해서 네가 해 이것까지. 이렇게 시켜요. 이 업무가 필요한데 그럼 네가 해버려 이렇게 돼요. 또 주도적으로 이것까지 해 네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도 바쁜데 이것까지 하면 야근하겠죠. 그 월급은 똑같은데 원래 이거 담당자 하나를 껴줘야 되는 업무인 거예요. 해당 업무 직무 설계를 해가지고 이 업무를 해가지고 다른 담당자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죄예요? A라는 업무에다 B까지 더하게 생겼는데 조직이 이 조직 설계라고 담당자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많은데 TO를 배정을 해갖고 이걸 안 하면서 사당처럼 일해라 주도적으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막 직원들을 가스라이팅 하죠. 주도적으로 일해라 사장처럼 일해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조직에 설령 지금 계치다. 그러면 의사결정 하셔야 돼요. 그건. 왜? 이거를 잘, 직무 설계를 촘촘하게 잘 해놓은 회사들도 있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하셔야 성과도 더 잘 나고, 본인이 소진되지 않아요. 예. 이렇게 개처럼 일하다가, 표현이 너무 셌네요. 이러다가 본인만 소진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일을 더 하는 거죠. 배로 하는 거죠, 남들보다. 이 부분에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예. 옛날 생각이 조금 잠깐 나가지고, 예. 그러면서 제가 좀 뉘우쳤던 게 있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 지금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뉘우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요거예요. 공헌이라는 건 결과값에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자신의 변화하는 자신의 편에 따라 능력치 역량을 함양하는 거. 이게 공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직원이 일을 하다 보면 경력 패스라고 하죠. 커리어라고 그러죠. 커리어가 막 달라지잖아요. 전략기획 일을 하다가 마케팅도 하다가 근데 나 전략기획만 오래 했는데 마케팅 잘 몰라.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요구하는 지식과 전문 능력을 함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등한시했구나, 게을리했구나라는 걸 좀 뉘우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회사에 남아있을 시간보다 나가야 될 시간이 이제 곧 가까워지겠다는 걸 핑계 삼아서 요거를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회사에 공헌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뉘우치게 됐죠. 좀 씁쓸하긴 해요. 네. 그래서 지식근로자의 산출물은 이런 게 아이디어, 정보, 개념,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보세요. 다른 전문가의 산출물과 통합을 해야 된다. 제너럴리스트를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이면 기획 업무를 쭉 깊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인사이트와 이런 게 있죠. 근데 조직의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A파트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행이 되려면 B파트, C파트, D파트랑 계속 이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B파트 업무도 좀 알아야 되고 C파트 업무도 알아야 되고 D파트 업무를 알아야 돼요. 왜? 이들과 코어하기 위해선. 예.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과 코어를 해서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직 전체를 결과값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점을 활용해라. 약점을 보완하지 말고 강점을 활용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조직 리더의 관점 활용. 얘기했죠. 직무 설계하고 인적 자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업무가 A, B, C, D, E, F. 시계 속의 톱니바퀴처럼 이걸 다 정해 놓는 거예요. 경영자랑 HR 뭐 이쪽에서. 그리고 여기다가 A 위치엔 누가? 이 사람이 뭘 잘하지? 이 사람의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기뷰에 되게 분석력이 좋아. 그런 업무를 맡기는 거죠. 얘는 의사소통이 좋아. 여기. 이거를 직무 설계한 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이걸 누가? 조직과 경영자가 해야 된다는 거. 그 기준 뭐 이 사람의 강점을 배경으로. 약간 저는 MD 하고 싶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MD의 소질이 없으면 시키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조직 관점에선. 예. MD 하고 싶어요. 상품 전혀 몰라. MD 하고 싶어요. 아, 요번에 나 나이키 신발 너무 이쁜데 나 신발 MD 하고 싶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뭔가 오랫동안 뭔가 감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직과 리더는 강점을 발견하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약점을 보기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보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쟤 뭐가 약점이야. 약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봐서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라는 게 리더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과 팀원으로서의 강점,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리는 것도 있는데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분석도 해야 돼요. 이 상사가 어떤 타입인지, 상사가 뭐에 능한지, 의사소통이 능한 건지, 아니면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능한 상사를 내가 밟고 일어서서 승진한다? 이거 솔직히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아무리 무능한 팀장이라도 팀원이 이거 꺾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느 조직이든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예, 뭐 성과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팀원이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 중에 상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하셔야 돼요. 상사를 딱 보니까 의사소통, 윗분들하고 의사소통이 능해. 이분을 통해서 하면 뭔가 윗분들한테 되게 얘기가 빨리 전달이 될 것 같아. 근데 이 상사는 보고서 보는 거 싫어해. 그러면 차 한잔 하면서 팀장님, 이렇게 요거 막 말로 하는 거야. 이게 듣는 스타일. 근데 어떤 상사는 분석에 능해. 그러면은 보고서랑 원페이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기승전결로 해서 보고 드리는 거야. 그럼 이분들한테 기승전결로 해서 하거나 다른 팀장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보고서를 갖추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솔직히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다 했고, 예, 근데 이제 이 강점 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또 있어요. 이게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건데, 저는 요즘 뭐 MBTI가 많이 뜨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MBTI 그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회사 업무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 책도 저는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 노트랑 MBTI랑 강점. 제가 첫 회사 들어갔을 때 이 세 개를 동시에 했어요. 대단한 회사죠. 이거를 추천서로 읽고 회사에서 MBTI 검사랑 이 강점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직원에 대한 유형 파악을 끝내놨어요. 회사들은. 얘 MBTI가 뭐고 얘 강점이 뭐다. 그래서 얘는 어떤 직무에 파견하겠다. 이걸 한 거죠. 대단한 회사예요.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지식경영자 뭐라고 했어? 목표 달성 의식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MBTI랑 강점 혁명을 한 거예요. 진짜 트라우마 올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아, 그래갖고 이거를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본인의 강점 파악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하면 이 책을 안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이게 컬죠. 얘가 개발 영역인지 개별화인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한 4개인가 5개가 나오거든요. 강점이. 강점을 유형을 하는 뭐 MBTI 뭐 ISTJ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참고로 저는 뭐가 나왔냐면
미래지향 나왔고요. 배움 러너, 학습자 러너 나왔고요. 전략 나왔고요. 초점 어디 갔지? 초점, 주도력 적응, 신념, 신자신. 약간 요런 거 나왔어요. 저는 지적사고, 집중. 그래, 집중.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외우고 다녀야 돼요. 본인의 강점을 MBTI랑 이걸 강점을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한다 뭐 하면 팀장이 물어봐요. 너 강점 MBTI랑 강점 뭐야 하면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본인의 강점이 뭔지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전략가, 미래지향, 학습지향, 뭐, 이렇게 질서도 있었어요. 저는 질서. 약간 얘기가 됐는데, 하모니였나? 예. 그러면 이 강점을 듣고 팀장님이, A라는 직원의 강점이 이 5가지니까, 이걸 고려해서 프로젝트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요? 대단하죠. 진짜.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서 얘의 커리어 패스가 정해져요. 그 회사는. 커리어 패스가. 내가 MD가 되고 싶다고 해도 이 강점이 MD 성향에 맞는 강점이 아니면 안 시켜요. 네. 진짜 이걸 철저히 따르는 회사였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느 회사가 다닌지 아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진짜 좀 유별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MBTI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많죠, 이 강점이. 솔직히 근데 이 책의 이 챕터 4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로 한다. 목표 달성의 비결은 집중. 집중,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 무슨 시간? 덩어리 시간, 연속성, 시간을 쪼개서 만드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건 최소 3시간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가 집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 중요한 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1, 2법칙은 비생산적인 과거와는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조직의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썬큰 코스트라 그러죠. 이미 매몰 비용. 이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과감히 때려치셔야 돼요. 오늘의 자원을 내일에 투자한다. 모든 과업을 왜 정기적으로 점검하냐면 본인이 A, B, C, D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비생산적인 과거 일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과감히 안 하는 거예요. 미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피드백이 필요한 건 피드백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중과 관련, 최우선, 사순위. 이거는요, 용기라고 했어요. 용기. 이 책에서는 용기라고 했어요. A도 중요한 것 같고, B도 중요한 것 같아. C는, 그래. 이거에 대한, 그래서 순위를 매겨야 되거든요.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본인이, 나 이거 먼저 할 거야. 내가 보니까 이게 중요해. 그리고 이건 과감히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시간 쏟는 거죠. 나머지는 여기다가. 이 결정에 대한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알고 보니까 팀장님이나 조직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수정해야죠. 본인이 아직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안목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래, 기획, 차별화, 높은 목표. 예. 우선순위를 정할 때 미래와 관련된 건지, 그리고 기회되는 영역인지, 차별화되는 영역인지, 되도록이면 높은 목표가 있는 부분, 요걸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의사결정 과정, 이게 일반적인 좀 얘기를 하세요. 의사결정 고려할 때 이게 문제가 일반적인 건지 예외적 상향으로 한 건지. 문제 해결의 경계 조건이 뭐냐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 목표 도달이에요. 그걸 이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게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왜? 요걸 달성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걸 달성하면.
그 경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 방법 제어하고 이거 중요해요. 적임자. 실행을 누가 시키죠? 적임자를 시키는 거죠. 왜 적임자가 누군데요? 목표 달성 능력을 가진 비스킬로자예요. 얘는 뭐죠? 실행력을 가지고 있죠. 실행력은 뭐죠? 습관과 반복을 통해 가지고 있는 애를, 얘를 찾아서 얘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임자, 실행 방법,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네. 목표 달성 의사결정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의사결정자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A라고 했어요. 의사결정이라는 게 A, B, C, D 중에 하나를 거르는 거예요. B를 골랐어요. 근데 이게 100% 찬성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만장일치. 이게 안 좋고 이거 오히려 좋지 않아요. 왜? 어떤 것도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야, 경영자가 B 말했으니까 우리 모두 따라, 이게보다 경영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재나 안 되는 반대 의견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보셨을까요? 이런 의견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B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익을 얻는 집단도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열렬히 막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우리 집 성과 날 것 같아. 이 얘기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의견 차이를 또한 대안. 이런 부분 썼어? 이런 부분 고려를 못 했는데, 그러면 B에서 이 다시를 만드는 거예요. 왜? 요런 약점을 보완된 거.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몰랐던 관점의 지각과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떤 결정? 목표 달성의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과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의사결정의 일반론을 얘기를 한 거고, 목표 달성이 위해서는 반대 의견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과정, 이렇게 해서 B라는 걸 만들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수용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목표 달성 의사결정은 조금 더,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의도적 반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게 들어가서 뭐예요? 목표 달성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지식 근로자가 공헌하기 힘든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지식 근로자는 뭐다? 의사결정자고 곧 경영자다. 경영자가 꼭 조직 최상위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영자라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도 경영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예. 네 가지 현실. 조직 타인을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일상 업무가 일상 업무. 그러니까 중요하지.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 업무가 많다는 거고.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외부자랑 이렇게 소통하거나 협업해야 될 게 많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내부에 이론이라는 한계도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표 달성의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지금 몇 시간 있죠? 회사. 지금 하루 일과의 거의 3분의 2? 회사에 있죠. 야근까지 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일과의 3분의 1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거기서 성과와 성취,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원 개인의 관점에서도 목표 달성 능력이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보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 나 회사 잘 다닌다. 회사 다녀서 행복하다. 내가 이 회사 와서 이러이러한 의미를 느낀다 하는 게 이게 보람이고 이게 뭐예요? 목표 달성했을 때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조직 관점에서도 목표 달성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드러커가 한마디로 뭘 강조하냐? 목표 달성을 강조해요. 목표 달성하자. 이게 왜 개인이나 조직 관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를 얘기했죠. 시간 관리,
아까 얘기했죠.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하셨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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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돼요. 예. 그 목표 달성이 왜 중요하냐? 개인이나 조직 관점에서 보람과 만족,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그 목표 달성 능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머지는 이거 다 중원부원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래? 결과값을 해야 된다. 강점 활용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동남 할 때 이 책을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관심사가 약간 재테크, 제 회사 이후의 삶에 좀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 책 소개가 좀 늦긴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물론 지금 열심히 안 다닌다는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제가 설명을 잘 많이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이거 직접 읽어보시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긴 해요. 이미 이 옛날에 이미 정립을 해 놓으신 거죠. 어쩌면 이 내용이 일상화가 됐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미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제 첫 직장. 첫 직장이 좀 많이 의미가 있죠. 직장. 그래서 진짜 저도 여기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보람도 느끼고 일이 재밌다는 걸 처음 느껴보기도 했고, 예. 그러면서 이 관통하는 책이 이 책이었어요. 예. 이제 첫 직장, 이제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 갈 때까지도 계속 저를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저를 지배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계속 가슴속에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책? 예.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진짜 뭐 팀장, 경영자, 뭐 선임으로서 뭔가 이루고 싶다. 그러면 꼭 이 책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니까 뭐 직장 생활이 아니어도 뭐 조직 생활, 조직을 뭐 이렇게 거느리고 할 때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간 관리라든지 덩어리 시간 만드는 거는 어떤 업무에서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모름지기 다 좀 좋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그냥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옛날 회사 생각이. 아, 참. 이 책 보면서, 예. 이것도 그렇고, 이 책도, 이 스트레스 강점명 얘도 그렇고, 예. 일단은, 요 정도로 이제 하고요. 이 책은 지금 절판됐는데, 이 책 새로 나온 버전이 있긴 해요. 자기경영 노트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게 있어서 그 책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이 책은 거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